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 이재명 4개의 재판, 검, 대북 송금 기소입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소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 거래법 등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실상 쌍방울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800만 달러 뇌물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이고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이겁니다. 먼저 제3자 뇌물, 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3가지의 혐의로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3자 뇌물, 아까 나왔죠. 쌍방울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대신 북한에 경기도가 줘야 될 이 달러를 대납한 거 아니겠느냐. 제3자한테 뇌물을 준 혐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달러를 준 거는 결국 세관 등 당국 신고 없이 국외로 해외 밀반 출환이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줄 때 정부에 신고했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보냈으면 이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러냐. 기본적으로 쌍방울이 나랑 무관하다. 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랑 무관하고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이건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공했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쌍방울이 줬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기도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딱히 어긴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말 같지 가십시다. 않아? 네. 그 당원 네, 신지호 의원님.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창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소설도 창작이니까 그런데 검찰이 소설을 썼는데 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양대 이제 사법기관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 해서 네. 저렇게 이제 부정하고 폄하하는 건데 사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9월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네. 그때 특별 수행원으로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최문순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네. 또 다른 접경지대 그 시도지사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적지 않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박원순을 낙점했나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뭐 이런 게 생길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또 이제 그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또 만들었죠. 처음으로 전국 그 지방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월에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평양 갔다 온 다음 달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2번이나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네.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돼갖고 저렇게 이제 보내서는 안 되는 돈을 보내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 창작이다라고 자꾸 꾸며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까지도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검찰 말고 그럼 이거는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대부분 검찰 주장을 받았는데
그럼 이건 검찰 말고 지금 이 재판부도 법원도 똑같이 같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민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쌍방울 그룹이 단독적으로 자행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법원의 판결에 저희가 좀 유감인 이유는 네. 국정원 문건 그리고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 대북 사업의 핵심 계열사인 나노스의 비공개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의 어떤 진술에 대부분 의존을 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드린 나노스의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희토류나 이런 광물들 채굴권과 관련해서 이제 쌍방울이 북측과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제2의 현대아산을 꿈꾼다라는 내용 역시 들어 있습니다. 즉 네. 쌍방울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 없이 대북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대북 사업이 선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문건을 보면 계열사, 그러니까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는 조건으로 북한에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역시 적시가 되어 있고 쌍방울 그룹 이제 나노스의 지분 자체, 구조 자체가 거의 88%가 김성태 회장 측에 이제 소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는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번복됐던 시기에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이제 마련을 해주었다라는 폭로까지 나오고 진술 회유에 대한 폭로도 쌍방울 내부와 경기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번 판결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재판부의 뭐 의견을 뭐 전혀 뭐 따르지 않겠다,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증거 채택에 있어서 왜 이 유독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좀 더 무게를 두어서 받아들이고 국정원 문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다음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법원의 판단을 좀 같이 좀 조목조목 좀 따져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요즘 이거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느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느냐.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이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울 대북 경협 사업의 대가다. 그리고 사업권을 따내면서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검찰에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사업권을 따내면서 쌍방울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상업권 대가 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대가다. 김성태의 방북 추진 대가다라는 얘기인 거죠. 증거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인데 그게 김성태 진술도 바뀐다. 북한 초청장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은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럼 대납이 아니라고 하면 쌍방울이 갑자기 사업을 왜 추진했는지가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쌍방울 주가 조작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주가 상승 시기에 대북 사업 추진 상황은 없었다. 그리고 김성태 그 쌍방울이 방북을 추진한 거다. 기업 측면에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재판부에서는 쌍방울이 북측이랑 합의서도 공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진술뿐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선 법정 증언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북한 초청장 없었다. 경기도 문건에 북측은 방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란 취지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조목조목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법원도 나름 법원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은데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뭐 법원대로 판단의 네.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최민석 대변인 말씀처럼 법원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여러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증거를 어떤 것을 채택하고 어떤 것을 배척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하고 네. 같은 대북 송금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입니다. 근데 이 안부수 회장도 기소가 돼요. 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수원지법으로부터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네. 그때 결과가 뭐냐 하면 안부수 회장은 쌍방울 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 사진입니다. 선양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 왼쪽 이쪽에 보이시는 게 김성태 회장인데 그 옆에 보면은 안부수 회장이 있어요. 네네. 여기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김성태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안부수예요. 그 사람한테 나온 판결에서 두 번째, 저 자리에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북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비용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1심 판결문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같은 혐의의 공범에게 네. 전혀 다른 방북 비용, 그 대북에 송금한 비용에 대한 성격이 다르게 해석됐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이 아니 왜 똑같은 대북 송금 사건인데 안부수는 오히려 이거는 이 쌍방울이 자체 주가 조작 이 취지로 무기를 실어서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왜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반대편에 다른 이 판단을 내렸느냐? 양쪽 재판부가 좀 판단을 다르게 내리지 않았느냐? 항소심에서 갈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가 지난해 6월에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근데 그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를 보면요. 갑자기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민주당이 대거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바뀐단 말이죠. 결국은 법관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영수증도 나오고요.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정원 문건에서도 네. 여기에서 보면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주가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팔아야지 이득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야당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진술에 관련해서 일관성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네. 술판 회유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정작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술을 먹었다고 하는 장소와 시간 저도 뭐 오래전에 했으면 그거 헷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술을 먹었는지 아직 안 먹었는지 처음에는 먹어서 얼굴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혀끝에 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적인 걸 떠나서 국민적 상식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진술을 바꿨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 1심 선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네. 그 대북 송금이란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방북의 사례금이라고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기소가 창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아니다. 근데 이 재판만 일단 놓고 보자. 이 재판 안에서는 결국 진술 신빙성으로 갈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1심이 끝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또 따르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이런 비유를 쓰면서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거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지사가 예, 서명을 했나요? 서명을 않고 관인지 지켰는데 정결이라는 것이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문서는 나가되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 제 운전면허증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도장은 찍혀 있지만 예. 그건 뭐 면허 담당자가 저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지 제가 뭐 경찰청장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아니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 면허권
네,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도장 찍혀 있다고 내 경찰청장이랑 안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해서 잘 아는데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은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저는 글쎄요. 귀가 얇아서 그런지 요 얘기는 그런 것 같고 요 얘기는 저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헷갈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까 그 박균택 지금 의원이 되셨지만 그때 변호사 저분이 고검장까지 하신 분인데 2019년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직인이 찍힌 북한의 그 공문 보내는 게 4차례입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 나 북한에 좀 가고 싶으니까 초청장 좀 보내달라. 이게 운전면허증이 그냥 막 그 경찰청장 도장 찍는 사안이 거하고 다르다. 다르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정치적으로 뭔가 조급한 뭐 그 속에서 그 이거를 그러면 그 북한에 그렇게 보내는 중요한 문건을 4차례나 보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만 이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그 술자리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화영 씨가 왜 있죠?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이고 뭐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면 그 자리에 이화영 씨가 왜 있냐고요. 그리고 저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화영 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만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쌍방울도 저렇게 많은 그 경제적 그 이제 투자를 했으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들 뭐 히토류, 뭐 북한의 그 마그네사이트 이런 게 굉장히 네. 세계적인 그 광물이니까요. 그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화영 씨가 심지어 김성태 씨한테 뭐라고 하면서 꼬시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당신네들 10대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운전면허증과 지금 이 북한 가는 상황이 같은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 경중이 다르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민석 대변인님. 경중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에. 우선 이 일에 이화영 지사가 왜 껴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기업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와 경기도가 어찌 보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대북 사업에 있어서 쌍방울 그룹이 악의를 가지고 저는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나노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정원 문건이나 나노스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요, 이 주가 조작 그 쌍방울 그룹이 계속해서 공개 협약식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뭐 확실하게 우리가 아직 진실이 가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함이었다 아니었다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가리고 있지만 법원이 그 반대되는 진술, 반대되는 정황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적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는 재판이고 이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서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항소심에서 다시 좀 겨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대북 송금 보고 받았나가 쟁점이라는 거죠. 네. 여의도에서 수원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현황. 네. 지금 재판부가 4곳이에요. 사건이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입니다. 7개 사건의 혐의는 11개입니다. 네. 4개 재판부, 7개 사건, 11개 혐의. 재판부가 4개라는 거는 최소한 4번의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3번에서 4번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의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또 여기 앞에 3개는 서울중앙지법인데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 어제 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보니까 기사에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서초동은 여의도에서 14km인데 수원지법은 41km다. 이거 당무 보겠나?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일단 그 여의도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까지는 뭐 대략 뭐 안 막히면 30-40분 정도인데 수원 지법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또 가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 또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저 4개의 재판이 모두 진행되면 주중에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그렇죠.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당무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5번째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니 정적 하나 죽이자고 정말 모든 이 검찰력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붓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거냐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당무를 보지 못하게 하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으면서 당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물리적인 시간은 좀 많이 재판 과정에서 소요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 충분하게 당무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당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적 중이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거리긴 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형량 때문이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의 마지막은 선고입니다. 선고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 유죄 땐 중형이다. 가장 늦게 덮친 최대 사법 리스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를 좀 볼까요? 이번 대북 송금 기소 가장 늦은 사법 처리였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만큼 형량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혐의다. 앞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사건도 똑같은 제3자 뇌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시민구단 활성화를 위한 이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에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제규범 위반에다 정경유착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로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고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해서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형도 형인데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죠. 이재명 주 4회 재판 가능성 금고형 이상 땐 대선길 막힌다. 형량도 형량인데 그것보다도 대선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개발, 위증교사, 대북송금 쭉이 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 선거에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금고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최민석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어떤 리스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텐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을 겪은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당선된 직후에도 네. 이제 재판에 불려가서 당선 무효의 위기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생환을 했고 또 지난 9월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뭐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개인한테 부담이 되는 일인 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본인도 쌓였을 거고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노하우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명백하게 이것이 정적 죽이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대표를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에 부르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은 민주당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국민만 믿고 가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네.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서도 잘 다툰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게 사법 리스크가 국민 믿고 가도 판단은 사법부가 네. 보고 내리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무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무를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설명을 네. 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방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보면 특검법 발의하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특검입니다. 그거는 요번에 1심이 유죄 나왔는데 선고되기 3일 전에 이거를 수사한 검사를 피의자가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대북송금 특검을 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또 뭘 냈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해서 법 왜곡죄도 맞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기관의 무고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면 중에 10개 상임위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운영위하고 과방위 11개 다 가져갔고요. 제가 볼 때 7개도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 법사위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이 거부권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판사 탄핵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판사도 선출직으로 하기로 했고요. 재판부 기피뿐만이 아니라 검사도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결국은 당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당무, 공당의 대표로서 이거를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적 죽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주변에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까지 이분들이 다 무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결국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재판부가 너무 지레할 만큼 위증교사나 선거법 관련해서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지난해 이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판사가 이거는 소명이 됐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적 죽이기란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짧게 김중 대변인님. 지금 김기영 그 대변인께서 뭐 우리 당에서 뭐 판사도 선출하기로 했다, 뭐 검사 기피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확정된 것도 없고 법원 발의도 안 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있었어도 그것이 법안이나 아니면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크게 호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적 죽이기다라는 표현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대선에 맞춰놓고서 생각하니까 뭐 이재명 방탄이다 이러는데 지금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 달라고 저렇게 목을 메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회로 야당이 일하자고 하는 국회로 집권 여당이 안 들어오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좀 그 모습을 좀 달리하시고 말씀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서로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김 여사 방탄. 어쨌거나 국민들이 보기엔 국회가 누구 방탄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방탄 얘기만 하면서 싸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